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한밤의 미주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11시인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주라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진행상에 약간 저희가 불편한 점이 좀 있어서 여러분께 함께하지 못했던 한 시간이었는데요. 모쪼록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네, 저희가 오늘 상당히 멋진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3대 지수 현재 미국 증시가 개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2부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왔고 특히 유럽에서 금리까지 인하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자, 사실은 일부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알차게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뭐부터 볼까요? 미국 지표부터 볼까요? 일단 지표랑 지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일단 3대 지수 모두 오늘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가 0.3%, S&P 500도 0.2%, 나스닥도 0.3%대 상승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3대 지수 오늘은 확실히 이 낮 시간에 TSMC의 실적이 나왔잖아요. 시장의 기대치, 뭐 물론 앞서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확실히 이 이익률이 워낙에 좋게 나와서 사람들이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EPS 컨센을 8% 정도 상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어머나 하면서 그 시간부터 쭉 올려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ADR로 상장돼 있는 TSMC의 주가도 잠깐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 화면에 들어져 있네요. 지금 TSMC ADR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10%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206달러까지 올려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하면서 203달러로 시작을 했고요. 209달러까지 찍고 그래도 계속해서 10% 이상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IT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8%대 강세, 브로드컴도 2.5%대 상승, 퀄컴도 0.5%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부, 그러니까 10시에서 미국장이 본장이 개장할 때 초반에는 이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모두 3% 이상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승폭을 조금 줄인 측면이 있고요. 자, 조금 전에 나왔던, 그리고 오늘 ECB의 금리 결정,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ECB의 금리 결정부터 하나씩 좀 점검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금리가 내려갔죠. 금리가 13년 만에 2번 연속으로 내렸대요. 대단합니다. 13년 만에 연속으로 내린 게 13년 만이다. 와. 올해 들어서 3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ECB는. 그리고 지금 라가르드 총재가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블룸버그 화면으로 좀 변경을 좀 해보면요. 일단 블룸버그에서 라이브로 텍스트로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좀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요. 데이터에 기반한 향후의 금리 추가 인하 소식을 내놨었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트래젝토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인하를 2번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과연 다음 ECB 정책회의에서 또 내릴 것이냐, 그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었는데 일단 라가르드 총재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있는 투로 이야기를 한 걸로 블룸버그는 정리를 했고요. 특히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뭐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반대치가 일단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자, 오늘 나온 유럽의 CPI를 보시면은 이 ECB의 금리 결정 직전에 나온 게 있죠. 자, 오늘 22의 유로존 금리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이 예상이 1.8% 상승이었는데 YOY가 1.7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디플레이션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더욱더 이 유로존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에 가까운 형태로 현재 ECB가 결정을 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걸 알고 있어서 라가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12월까지 지표를 더
입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금리를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게 없다라고 그래서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은 이제 장 초반 지금 유럽장이 아까도 그렇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유럽장 상승세가 꽤 눈에 띕니다. 예. 독일의 닥스 지수가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영국의 FTSE 지수가 0.6%대, 프랑스 깍그 지수도 1.5% 상승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밑에 보시면 닥스와 FTSE, 깍그 이렇게 유로스톡스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전부 초록색 띠면서 적게는 0.5%부터 1.34%까지 지금 네.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증시는 금리가 인하됐을 때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유동성이 풀리는 걸로 해석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돈 풀린다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바로 환호를 하는 것 같고 당연히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사실은 다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응대로 예상대로 나와서 요즘 지표를 고지고대로 좀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오호, 그럼 시장 올라야지 하면서 유럽 시장이 상승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의 기자회견을 저희가 이제 뜻밖의 네. 너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또 지켜보게 됐었는데 네. 운이 좋게도 네. 자, 재밌는 답변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유로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아마도 기자회견에서 네. 기자가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내놨었냐면 현재 보시면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유로존과 같은 개방 경제에서는 일단 무역 제한이든 무엇이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폐쇄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유로존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장벽이 어쨌든 높아지게 되면 예. 뭐 사실 아시아권 중국을 중심으로 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세계적인 물량이라든지 수출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일단은 뭐 12월에 또 ECB의 금리 결정을 보게 되는데 네. 그러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된 이후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미국 대서양을 앞에 두고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 되는 연말이 되겠습니다. 네. 자, ECB는 일단 0.25%포인트를 또 내렸다 이렇게 전달을 좀 해드리고요. 네.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긴 해야겠죠. 네. 자, 미국에서 나온 지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일단 가장 먼저 3스타짜리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새로 나왔는데 이게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였습니다. 10월 2주차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 이 jobless claim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네. 자, 241K 그러니까 24만 1000건이 기록이 됐는데요. 네. 자, 요것과 같이 보실 지표가 지금 화면상에서 한 칸 더 위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4주 평균으로 잡을 수 있는 연속인데 네. 연속으로 봤을 때도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튀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0K로 좀 뛰었었는데 네. 좀 내려앉았고 연속도 내려오면서 그렇다면 고용 지표 자체가 고용 시장이 좀 호조세로 네. 지금 안정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이 같이 나왔어요. 네,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 지금 보시면은 소매 판매도 이제 월별로 뛰었고요. 네. 자, 시장에서 0.3% 뛸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소매 판매 0.4% 뛰었고요. 네. 자, 코어 지수도 0.5% 또 뛴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9월 지표이기 때문에 그쵸. 9월 이후에 최근에 이제 우리말로는 태풍 허리케인이 두 개나 연속으로 2주 간격으로 왔다 갔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아마도 다음 지표에서 조금 더 확인이 자세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실업수당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일단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허리케인 영향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진정됐기 때문에 네. 지금 jobless claim이 적게 나왔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온 게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죠. 10월치인데요. 예. 예상치가 4.2였는데
10.3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많이 좋게 나왔다. 네. 제조업 업황이 좋다. 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최근에 뉴욕에 이제 똑같은 지수가 있었는데 엠파이어 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마이너스 12를 찍었었는데 네. 지금 필라델피아는 업황이 좋은 걸로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좀 지역별로 차이가 편차가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조금 전에 10시 15분에 나온 지금 보시면 산업 생산이 나왔습니다. 네. 산업 생산이 YOY가 0.64%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봤을 때는 지금 0.1%가 시장 예상치였는데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0.3%가 나왔습니다. 네. 자, 산업 생산과 관련된 지표에서 무엇이 좀 더 마이너스를 찍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페이지가 잘 나오지는 않아서요. 잠깐만요. 자, 종전치가 0.3%였는데 이번에 9월치가 마이너스 0.3%를 찍었다.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 요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표적인 부분 그리고 지수적인 부분 시장에도 약간 방금 나왔던 이 산업 생산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잘 달리던 엔비디아와 반도체 그리고 주요 제조업 부분에도 조금 부담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이 섹터별로 어떤 분야별로 산업 생산에서 약간 튀임이 발생했는지도 조금 잠시 후에 언론사 페이지를 좀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무지개님께서 엔비디아 밀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승폭을 줄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좀 오늘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전문가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자,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뭐 조금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오늘 장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지표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많이 나왔고요. 낮에는 TSMC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숫자적인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장 그리고 이제 장 초반 분위기 어떤지 좀 여쭈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어제는 기본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이제 엔비디아가 기본적으로 ASMR 악재를 좀 극복한 것도 있고 또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전반적인 금융기의 상승을 이끈 점 그리고 또 이 에너지 섹터 최근에 이제 유틸리티 섹터가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데 그 부분도 이번에 아마존과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방금 산업 생산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이번에 이제 보잉의 파업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 두 차례 허리케인 때문에 산업 생산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허리케인 영향과 보잉의 약 3만여 명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죠. 지금 파업 인원이 적용이 된 수치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행입니다. 일단은 뭐 다른 요인이 아니었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 장에서도 에너지 관련주, 뭐 전력주, 뭐 아시아도 그렇고요. 다 영향을 받았었는데 어제 아마존과 도미니언이라는 에너지 업체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전력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요 얘기도 좀 전해 주시죠. 네, 이제 도미니언 에너지랑 버지니아 에너지랑 이제 아마존과 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기존의 도미니언에 있던 이제 노스에나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이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잠재적으로 300메가와트 그리드를 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때 이제 아마존도 5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좀 더 이렇게 자신이 직접적인 자본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 발표 이외에도 바로 지난 월요일에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좀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도 아마존도 함께 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빅테크에게 있어서 이런 데이터 센터 AI를 좀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이제 적합한 에너지임을 좀 시장에서 보여줌에 따라 원자력 에너지 주가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SMR과 특히 SMR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도미니언 에너지의 CEO가 앞으로 15년간 85%의 전력 사용이 좀 증가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다른 풍력이나 태양광은 좀 그것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SM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며 이 샘 알트먼이 투자했던 기업, SMR 기업이죠. 이 오클로는 주가가 4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 전에 이제 대표적인 SMR 티커조차도 SMR인 이 뉴스케일 타워 같은 경우도 주가가 40%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타라 역시도 주가 상승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S&P 500 지난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상승했던 섹터는 이제 유틸리티 섹터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소식으로 제가 준비하는 소식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경제학자 66명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고용이나 금리, 물가, 이제 경제 성장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이게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까지 한 실업률이 한 4.2% 정도를 예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동안은 미국이 월 평균 약 13만 4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예상은 이제 7월에 이 10월 조사 이전에 7월에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전망했을 때랑 유사한 결과를 내면서 경제학자들은 좀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냉각은 되겠지만 실업률 자체는 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약간 완만하게 좀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용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완만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평균적인 대답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물가와 좀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가와 금리를 보면 이제 코어 PC 같은 경우는 이제 2027년까지 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았고 네, 금리 같은 경우 금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요. 금리 역시도 이제 좀 2024년 말 평균이 한 4.4%를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이제 25p까지 연말까지 이제 25p씩 2회 인하할 것이다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연말에 4.9%가 될 것이다라고 보았는데 그때에 비해 이제 50pp 더 많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기존의 의견을 좀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 이제 또 경기와 GDP 성장에 대해서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좀 50bp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표를 좀 보면 이제 50bp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을 줄여 나갔는데요. 즉 이제 50bp 인하를 해도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 때문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며 전반적인 시장의 경제 상황을 좀 좋게 보았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표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표가 이제 GDP 성장률인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실제 값이고 검은색으로 이어져 있는 이 주황색이 이제 예상치입니다. 근데 이제 GDP 성장률은 한 25년 1분기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대선 관련된 질문도 이제 경제학자들에게 했었는데 더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높일 것 같은 후보, 더 재정 적자를 크게 할 것 같은 후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서 더 금리를 높게 만들 것 같은 대선 후보가 누굴 거냐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모두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전반적인 금리나 이런 재정 확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월스트리트 경제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번 노동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언을 하였는데요. 9월에 이제 비농업자 수치가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 또한 예상치인 4.2%보다 낮은 4.1%를 발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좀 약화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의 고용 보고서만으로는 좀 소프트 랜딩 전망을 바꾸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번 9월 보고서 자체가 약간의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가 일자리의 증가 대부분이 레저, 교육, 공공 부문으로 좀 추격형 부문이었기 때문에 증가한 일자리의 종류 수가 적었다. 그리고 9월은 전통적으로 좀 학교가 재개되고 여름에 일자리가 좀 끝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변수가 많은데 이 보고서는 9월 한 달 만의 데이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많은 달의 데이터는 좀 그것만 자체로는 좀 판단하기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노동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에 사실 소매 판매도 좀 기존에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표에는 넣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체적인 카드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이런 소매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의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굉장히 사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이 TSMC의 실적 발표를 굉장히 좀 빠르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예상 매출과 EPS 가이던스까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미 TSMC 같은 경우는 매달 자신의 어떤 매출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매출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한 게 많아 굉장히 구체적인 예상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가이던스였는데요. 가이던스 역시도 기존의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시장은 좀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경영진이 특히 AI의 수요는 진짜이고 이거는 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과 함께 TSMC 같은 경우 이제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한 8% 정도 장 전에는 또 8%의 상승을 보이고 그런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이제 엔비디아나 그 외 AI 기업들의 상승까지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별 매출부터 살펴보면 고부가 기술인 3나노부터 7나노 사이의 비중이 69%로 2분기에는 67%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2%포인트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좀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나노가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3나노가 20%, 7나노가 이제 17%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3나노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것으로 더 기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이 매출을 높였는가, 어느 분야에서 매출이 가장 높았는가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HPC가 이제 고성능 컴퓨팅 부분, 즉 AI 부문인데요. 이 AI 부문이 51%로 가장 많이 팔렸고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이 34%,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IoT가 7% 부문으로 많은 매출을 보였습니다. 또한 성장성의 경우에는 IoT가 35%로 가장 높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과 고성능 컴퓨팅 순서로 성장성이 높았는데, 소비자 가전 부문은 이제 DC가 오른쪽에 보이는 표에 있는 이 DC가 이제 소비자 가전인데요. 이 소비자 가전 부문은 마이너스 19%로 아직까지 이제 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으로 이제 오늘 좀 깜짝 소식 중에 하나가 파이낸셜 타임스가 발표한 이 우버가 익스피디아를 좀 인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예. 네, 최근 아직까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소식을 발표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관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우버는 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익스피디아의 인수를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단 제3자가 우버에게 익스피디아 인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또 했는데 이제 이번 인수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버 자체도 앞으로 사업 다각화에 대한 이런 욕심이 많고 또한 우버의 CEO가 바로 전 익스피디아의 CEO였으며 현재도 익스피디아의 이사회 멤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수가 성사되면은 현재까지 아직 예상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여행 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익스피디아에서 만약에 여행을 간 다음에 여행지에서 우버를 사용해가지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한 익스피디아는 원키라는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버 역시도 우버원이라는 월 9.9달러의 이런 멤버십이 있고 만약에 이제 익스피디아 인수가 성공하게 돼서 이런 익스피디아의 이 원키 우버의 우버원이 만약에 합쳐질 수 있다면 이 멤버십의 효과는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수만 성공된다면 좋은 인수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현재 이제 우버의 주가가 한 2% 정도, 2% 조금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버의 이 인수 주가 하락에는 이제 만약에 인수가 된다면 당연히 현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방금 전 다이와에서 우버의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좀 내리면서 현재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좀 맥쿼리 캐피탈에서 재밌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중국 정부도 이번에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부양책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 이유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던 이유로 중국 정부도 이제 미국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싶어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좀 변할 수 있다 보니까 부양책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논리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이제 향후 중국에 대한 전망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향후 중국에 대한 전망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제 결국에 LLM 기반 챗봇 기업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뉴욕타임즈는 퍼플렉시티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는데요. 퍼플렉시티가 함부로 자료를 가져오는 크롤링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왜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떻게 자신의 이러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올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다. 접근 방지 조치에도 어떻게 웹사이트에 접근했는지 좀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컨텐츠 접근과 사용 중단 통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플렉시티 CEO는 이제 10월 3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지만,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4월 뉴욕타임즈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오픈 AI를 고소했을 때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또 월스트리트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5년간 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며 계속해서 이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AI 챗봇 기업들은 앞으로도 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이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결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AI 관련돼서는 어디 소스를 어떻게 좀 합법적으로 쓰느냐, 이게 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준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뉴욕 3대 지수 현재 모두 초록색 불을 켜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장극 초반에 3% 이상 올랐던 이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현재 살짝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얼만큼 회복이 됐는지 히트맵으로 한번 회복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계속 이 기술주 쪽에서의 초록색이 네.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입고 계신 파란색처럼 굉장히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증시 방송할 때는 못 입는다면서요? 입으면 진짜 시청자 전화 옵니다. 무슨 생각으로? 네. 그래서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이 옷을 오늘 좀 도전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우리 시간에 빨간색 가끔 입는데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네, 자중하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엔비디아 2.5%, 브로드컴이 2.8%. 오늘은 브로드컴이 뭐 조금 더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퀄컴도 1.3%. AMD도 1% 이상 올랐는데 이거 사실 엊그제 올랐어야 되는 측면의 상승률이 아니었나. 약간 뒤늦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뭐 TSMC의 실적이 분명히 좀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TSMC는 지금 10% 이상 올랐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미 알았던 거 아닐까요? ASML이 그냥 충격을 줬을 뿐 이 정도는 가이던스 맞추겠지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이 뭔가 원하는 만큼 못 가는 느낌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2.8%대 상승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브로드컴 3%대 상승, 또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1.7%대, 램리서치 0.9%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죠. 우버 뉴스가 있었는데요. 2%대 약세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블랙스톤이 지금 4.8%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나요? 어떤 뉴스였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블랙스톤이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스톤자로 끝나면 어느 계열이다? 유대 계열이다. 투자사인 블랙스톤인데요. 가장 많은 이제 또 투자를 또 집행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세계 최대.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잠시 함께 같이 보시면요. 네. 자, 어닝으로 한번 가실까요? 네, 얼마나 어떤 실적을 발표했는지 네. 숫자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랙스톤은 주가의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네. 4.7%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요즘 금융주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럼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도 잘 나오고 있네요. 자,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저희가 해석을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EPS와 매출 수준만 일단 보자면 여느 금융주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매출이 시장 예상치는 26억 8천만 달러였는데요. 네. 36억 6천만 달러가 찍혀 나왔어요. 네. EPS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또 3분기에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걸로는 물론 가이던스도 상향이 된 걸로 네.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오늘 블랙스톤의 선전이 엊그제 모건 스탠리와 스탠리.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지금, 의미에서 네. 모건 스탠리는 오늘 그렇게 주가가 좋았는데 0.2% 아주 소폭 조정을 받는 수준으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 골드만삭스도 0.6%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JP모건도 0.6%대 상승. 그래도 최근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넷플릭스가 오늘 마감하고 실적 발표가 그렇죠. 맞죠? 넷플릭스가 마감 뒤에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제가 CT에서 리포트 나온 것 같더라고요. 맞죠? 네.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이번 매출은 호조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고 있으나 향후에 이제 매출 전망이나 수익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측면의 네. 리포트들이 최근도 그렇고 오늘도 튀어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전인데 네. 1.3%가량 네.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좀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가 16%대 급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개장 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루시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있었잖아요. 네. 전해드리지를 못한 일부였기 때문에 네. 조금 바쁘게라도 지금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네. 루시드가 유상증자였나요? 예. 네,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면서 16%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파락하면서 지금 낙폭을 좀 줄여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빠지는 종목이 엘러반스가 좀 많이 빠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12%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했고 가이던스도 하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 저점을 더 낮추지는 않는 것 같네요. 일단 12.6%대 낙폭 그려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넷플릭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일단 블룸버그에서 넷플릭스를 약간 저격하는 기사가 또 나온 게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출근 전에 요거는 꼭 전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네. 한번 들여다 보시면요. 네. 제목 자체가 넷플릭스의 성장이 피크를 찍지 않았나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어머나. 넷플릭스를 약간 저격을 하는 그런 네. 제목을 갖고 왔었는데 이미 넷플릭스가 2022년 5월 주가 최저치로부터 340%가 상승한 상태라 그래요. 오. 아찔하게 많이 오른 네. 상태인데 최근에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이제 공유가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어머니나 가족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바로 바로 됐었는데 네. 요즘엔 들어가면 이제 원주인이 인증을 해줘야 해야 돼요?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한이 됐고 네. 또 광고가 나오는 가장 싼 구독제가 나오면서 네. 매출 성장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괜찮게 본다라고 하지만 블룸버그가 바클레이스의 의견을 곁들여서 이야기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유료 공유 등의 제한 전략은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지금으로 당겨온 것이다. 다 미리 써버렸다. 미리 써버렸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너무 낙관적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주가 급등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9월까지의 이제 흐름이다 보니까 네.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타깃 프라이스로 잡고 있는 목표 주가에 3% 이내로 근접해 있대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자리가 지금 없다, 업사이드가. 네. 이렇게 보면서 향후 앞으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3분기 매출은 14% 정도 성장한 걸로 찍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3개 분기, 그러니까 4분기, 1분기, 2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세 분기 동안에 하락할 전망을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아이비들이 내놨냐라고 봤는데 제프리스에서 이렇게 또 평가를 같이 했다 그래요. 블룸버그가 전화를 다 돌렸겠죠. 자, 봤는데 그래도 제프리스는 좀 좋게 보나 봅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뭐 훌루, HBO 맥스 이런 OTT 스트리밍 업체들이 이미 넷플릭스보다 가격적으로는 비싸다. 그러면 비싸다는 것은 그쪽이 비싸니까 넷플릭스도 그만큼 가격을 올릴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CT에서는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여지가 있다.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가격 인상 여지가 있다는 것은 주가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CT가 얘기를 합니다. 네. 다만 CT 입장은 2025년 EPS 25달러 전망은 무너질 걸로 보고요. 그럼에 따라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지금 포지션을 중립으로 목표 주가 675달러로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넷플릭스 주가가 조금 전에 보셨을 텐데요. 693달러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려간 거죠. 네. 하향이죠. 하향입니다. 다운사이드를 잡고 있는 네, 완전 CT의 중립 하향입니다. 의견. 지금 그래서 쭉 좀 살펴봤는데 저희 지금 댓글창에서 저희의 이벤트를 이미 오픈을 해버리셨네요. 누구야? 피디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아직 멘트를 저희에게 권한을 좀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이벤트 네. 이렇게 한번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께 간단합니다. 네. 좋은 의견과 좋은 소식 공유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멘트 우리 딜사이드 경제TV에게 응원해 주시는 한 말씀 네.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요. 네. 저희가 상표 없는 햄버거 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표가 없습니다. 햄버거 세트 저희가 아시죠? 이벤트로 이제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댓글을 좀 더럽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댓글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죠. 참여 방법. 요거 한번 알려드리는데 네. 샵 9083 네. 맞죠? 샵 9083. 네. 으로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지금 너튜브에서 쓰고 계신 닉네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1시간 동안 굉장히 재밌게 수다를 떨었잖아요. 그 수다 떤 내용들 착 보면서 어떤 분께 드릴까 고민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다시 한번 9083입니다. 네, 9083 성함,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네. 샵 9083 성함, 전화번호, 닉네임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90년생과 83년생 아니고요. 90, 83 샵으로 연결해서 네. 성함, 닉네임, 연락처 그리고 네. 미주라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따가 어떤 분과 함께 이 네. 상표 없는 햄버거 세트를 나눌지 좀 발표를 해드릴 텐데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샘플로 이런 거 해주시면 저희가 감동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주라 삼행시 이런 거 아, 좋고요. 좀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권다영 삼행시 이런 거 추천드리고요. 네, 딜사이트 사행시 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오늘 안 그래도 미장 분위기 오늘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벤트 해도 되겠죠? 네, 네. 오늘 분위기 뭐 이 정도면 네. 여러 가지 저희가 중간중간 퀴즈도 좀 준비를 해볼 테니까 퀴즈 맞추신 분들, 1등으로 맞추신 분들, 빠르게 쳐주시는 분들께 제가 보내드리자고 강력하게 건의할 테니까 많이들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상당한 오늘 상표 없는 햄버거를 드실 수 있는
그런 수량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넉넉하대요. 오늘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확률이 역대급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 이렇게까지 애원해야 돼요? 지금 아니, 들어와 계신 분들 대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상품권의 수량이 어마어마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그런 권다영 삼행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당첨자가 나왔어요. 바로? 네. 미주라 해주셨어요. 네. 혹시 저희가 이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저희의 그 너튜브 감성을 좀 뭐랄까 지켜만 보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손에 들고 계신 휴대폰을 여셔서 이 딜사이트 경제TV를 일단 구독을 해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가 삼행시 한번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TV 보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을 더듬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면은 일단 저희가 한번 홍보를 잘 한 것 같으니까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 다우가 0.2%, S&P 500도 0.2%, 나스닥도 0.3%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록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유럽 증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CB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닥스 지수가 1% 넘게 오르다가 상승폭은 좀 줄였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0.7%대 상승, 영국의 FTSE 지수 0.6% 상승, 까크 지수는 계속해서 1% 이상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넘게 1.3% 상승을 하면서 ECB에서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한 그 영향을 고스란히 좀 받아가고 있고요. 지금 원유 가격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좀 뉴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뉴스 나오고서는 안 오르는 것 같네 했는데 다시금 지금 원유 가격 0.4%대 소폭입니다만 올라가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함께 0.1%대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크립토도 또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어제 워낙 많이 올라서일까요? 오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 히트맵도 또 간단하게 좀 볼까요?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 정리를 일단 현재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 유나이티드 헬스가 오늘 시뻘건색을 지금 보이고 있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좀 같이 해보죠.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0.3%대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존슨앤존슨도 보합권, 머크가 0.6%대 약세, 암제는 보합권이고요. 말씀해주신 유나이티드 헬스가 1.5%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을까요? 저희가 들어올 때 유나이티드 헬스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제 피치 못한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면은 유나이티드 헬스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해드리고요. 자 오늘 지금 보시면은 히트맵을 잠깐 같이 보시면 같이 어떤 거 볼까요?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드럭 매뉴팩처러 제너럴 섹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혼조지만 존슨앤존슨과 일라이릴리는 초록색 그런 느낌이 있고 특히 이제 길리어드 같은 경우 0.7%가량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번스타인에서 이 길리어드와 일라이릴리 그리고 암젠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등급을 주면서 헬스케어 섹터에서 눈여겨볼 주식으로 이 세 가지 길리어드와 일라이릴리 그리고 암젠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세 개 종목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살짝 텍스트로 정리한 게 있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번스타인이 꼽은 헬스케어 픽 오늘자입니다. 일라이릴리 아웃퍼폼 번스타인에 줬고요. 자, 현재 다이어트 약의 시장 선두 주자 잘 나가지 않습니까? 일라이릴리 굉장히 두 가지 다른 이름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신제품 개발과 성장 둔화에서 현재 이 GLP-1 기반의 다이어트 약 제품이 상당히 선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를 더 단기간에 해야 된다는 자유로움은 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아웃퍼폼 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길리어드는 이제 에이즈 치료제, 우리가 이제 HIV, 프리 EP 그러니까 지금
사전 임상이라고 할까요? 네.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매출 성장세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길리어드의 아웃퍼폼 줬고요. 암젠도 좋습니다. 암젠 뭐 여기서도 다이어트 약을 만드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사실 네. 암젠 같은 경우는 뭐 희귀 약품이나 암 치료제, 항암 치료제, 항암제 이런 것들로 알고 있었는데 다이어트 약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 제시했고요. 네. 자, 밑에 보면 마켓 퍼폼 그러니까 비중 유지죠. 이제 현재를 유지하고 현재 주가를 적정이라고 보는 상황. 네. 머크와 에브비,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모더나, 화이자까지 이렇게 마켓 퍼폼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번스타인은 오늘 일길암 이렇게 세 개를 네. 지정했기 때문에 네. 현재 정확히 헬스케어 매뉴팩처러 섹터에서는 세 개가 눈에 띄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우버는 2%대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익스피디아 주가 볼까요? 익스피디아가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인수를 할 수 있다, 익스피디아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악재가 될까요? 우버에게는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좀 써오기도 했는데 네. 재밌는 게 우버의 현 CEO인 다라 코스로샤히 CEO가 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익스피디아의 CEO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CEO였던 회사를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나서. 차량 공유업체로 네. 와서 익스피디아를 인수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냈나 봅니다. 아무튼 간에 우버가 최근에 로보택시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고 네. 만약에 테슬라랑 직접적으로 경쟁하면 수익적으로는 현재로는 이제 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관광 여행 비행 쪽 플랫폼으로 가지 않나.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인가 봐요. 동남아시아는 비슷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 컨셉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아직은 우버의 익스피디아 인수는 확정된 것은 아직은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좀 정신이 없게 지나갔었습니다만 3부에서 조금 더 정리된 모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미주라 3부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